안녕하세요.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1차 시험을 딱 보고 80문제 보면 결혼 때문에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멘붕이 와도 그때 정신이 강한 사람은 2시간 반 비잖아요. 그러죠? 1시간 1차 시험 보고 OMR 카드 내고 2시간 반 빌 때 왁자왁자 떠들고 집에 가네 안 가네. 결혼 어렵고, 결혼 계산 문제는 일단 이것이 문제가 쉬워도 풀고 나면 어려워요. 문제가 결과는 점수 나오는데도 풀 때는 되게 어렵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해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시험 끝내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울고 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이막 할 때 냈죠. 끝이에요. 그걸로. 딱 앉아서 한 15분 쉬었다가 1시간 동안 중개사법 하고, 공법을 먼저 하고 1시간 중개사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문제 봐야지. 중개사법 먼저 나오니까 중개사법을 뒤에 1시간 하는 거예요. 기계 날 때 하게끔. 그리고 딱 끝내고 또 50분 남으니까 지적 있죠. 지적, 세법, 등기는 30분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50분 동안에 지적하고 세법 정리 딱 하고 그리고 시험 마치는 거예요. 17일 날. 그래서 좀 전처럼 와글와글 떠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수험생답지 못하다. 어렵다 이런 말 하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웃을 리 아니에요.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10달을 하고도 그렇다면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1번에 5번, 1번에 5번, 2번에 지금 2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거죠. 2번에 1번이잖아요. 3번에 4번, 5번에 1번. 4번에 1번 참. 4번에 1번. 이 4개, 5번 문제도 내 머릿속에 틀리면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5번도 1번. 그러죠? 이 5개만 예를 기본적으로 들었을 때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사람은 문제 어렵다, 쉽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1번에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 1번에 10년 단위 그런 거 없죠. 20년, 10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놓고 2번에 광역도시계획은 자 생각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의 관할구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될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안 짜요. 대한민국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없어. 특별할 때만 짜요. 광역계획권이란 걸 지정했을 때만.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얘가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가 있나? 그러죠? 자, 교과서 1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요약집 참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13, 14, 15 묶어져 있죠. 체크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13번에 도시군 계획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놈이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돼요.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 왔다 갔다는 얘기는 이 지문을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라고 바꿔서 낼 수도 있다 까지 얘기하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이제 14, 15는 더보다 더 쉬운 거고. 그래서 이 지문을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또 거기다가 막 메모를 하는데 지금 여기다 줄 치고 별 그리고 형광펜 줄 쳐놨잖아요. 문제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줄 치고 메모할 때는 뭔 의식이 있냐면 나중에 내가 할 것이다 하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다람쥐들이 도토리 구멍에 저장하듯이 나중에 먹으려고. 나중에 안 하니까 점수 안 나오잖아요. 줄 치지 마요. 지금 와서 줄 치기는 뭐 20일 남았는데 머릿속에 하나라도 넣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죠? 줄 엄청 쳐놓는데 1번에 지금 2번 많이 했다니까요. 1번 문제 2번을 맞다 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자, 3번에 광역계획권, 다시 가서 문제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 해당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통일할 리가 있나? 그러죠? 어마무시 달라요.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도지사라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운수가 같이 짜요. 시도지사가 같이 짜요. 장관이 도지사가 욱하고 3년 내 안 올라오면 짤 수 있고요. 같이 짤 수 있고요. 다양하단 말. 4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관이 누가 수립할지를 정해주나요? 단독이나 공동으로 장관에게 조정 신청한다고 그랬죠. 늘상 하는 거잖아요. 5번에 광역도시계획, 물론 얘도 그렇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짜려면 공청이 열어야 되지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타당하면 반영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1번 난이도라고 할 것도 없지요. 난이라는 말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냥 평범한 문제. 2번 틀리면 Let's go die together. Let's go die together.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도시군 관리가 뭔 관계 있는지 말 좀 해보세요. 틀린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주택법으로 하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2배, 뭐 20%, 뭐 5대1, 코딱지 10대1. 그거. 3번. 이번에 제한이죠, 제한. 아니, 2번 문제 답이 1번이요? 옆 사람한테 몇 번이야, 답은? 근데, 이런. 환장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셔야 돼, 진짜. 그죠? 다 합격해야죠, 그럼. 3번 문제 옳은 것. 1. 주민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한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1번 틀렸고. 제한 들어가면 일단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하지요. 연장은 30일. 그럼 명 아무리 짧아도 75일 살아야 된다. 그거. 3번에 제한서 낼 때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 든다니까요. 이런 건 틀리죠, 이렇게. 4번은 기본시설 주민이해관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때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3분의 2요. 기사회생, 기반시설 5분의 4,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무섭죠? 제외하고 포함하고 하려니까. 그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가 온 천지 사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세 군데서만 나와요. 요거하고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있지요. 국공유지 포함해야 안 해요? 그거 하고 해요, 주로. 그것도 모아서 다 외우는데 그거 못 올라 그렇게 해요. 그냥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돼요. 제일 지금도 걱정되죠. 공법 하는 것만 하세요. 쉬운 거 틀리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했던 거 가지고 있는 걸로 반복하는 거예요. 손에 익숙한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번에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하고 협의해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되게 쉽잖아요. 4번 문제가 2번 보세요. 옳은 건데 2번 봐요. 보전 녹지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이렇게 가요? 그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 아니에요? 보전 녹지는 개념이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요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뭘 보전하려고? 도시 지역의 녹지를 보전하려고.
도시 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을, 경관을, 산림을,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 용도 지역이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키는 데가 생산녹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신경 안 쓰니까 비스무리하게 타니까 어디 이게 보존녹지입니까? 딱 봐도 완전 개념 다르구만. 3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았다.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지 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을 때 그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4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적용한다 안 한다? 허허, 카페 어제 글 보셨어요? 나 이 집은 깜빡했어. 나도 모르게 우리 카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친정 가다가 접도구역 간판을 찍은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팻말을 말뚝을 산에 가다가 찍어서 이제 올렸거든요. 거기 적용하는 법이 뭘까요? 라고 올렸더니 쭉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접도구역 구간입니다라고 팻말 올려놨길래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난 여기 지문도 생각도 못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있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관리지역 같아요. 라고 내가 글을 올렸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접도구역이 뭔지 설명 들은 기억은 나요? 뭔지 말은 못하겠지만 들었던 기억은 나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주로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는 없어요. 시골로 가야 보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가지고 까만색으로 칠해서 노란 글씨로 노란 색깔로 칠해서 요만한 사이즈로 까만 글씨 접도구역.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나중에 확장되거나 노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땅 주인들이 거기다 건물 막 지어버리면 도로 확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경계로부터 폭 20m, 20m 여부지점에다가 최대 20m 그러니까 7m도 되고 50m도 돼요. 접도구역 팻말을 만들어 놔요. 말뚝 박아 놓으면 접도구역에서 지정됐다는 얘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 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말뚝을 안 박고 접도구역 시작 지점에 하얀색 간판을 설치해 놔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접도구역 구간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그럼 거기서부터 일정 구간까지 보통 한 2, 3km 지정하거든요. 이렇게. 그 접도구역 폭 한 20m라고 보면 돼요. 연도구역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접도구역 안에서는 결론 나중에 부동산 할 일이 있을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띄어서 접도구역이라고 나오면 쉽게 말하면 건축물 못 짓는 땅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 접도구역이 왜 시골에서만 보이냐? 법으로 접도구역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거 할 때 뭘 같이 했냐면 접도구역 적용 안 하는 거하고 농지법 8조 농지증 있지요? 적용하지 않는다가 그 두 개가 같은 조문이에요. 그래서 접도구역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러면 지문에 응용을 해서 접도구역은 도시지역 바깥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지요? 그렇게 낸다니까 또. 그래서 카페 본 사람은 4번 문제 3번이 답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답 진짜 5번 많이 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 기득권 보호하는 거죠. 얘는 별도로 허가 신고해야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런 거 없어.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3개월 내 신고하는 예외가 하나가 있다 이 말. 수산자 보호구역 안 나오니까 내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바다 갈래 너? 돌핀하고 렛츠고 스위밍 할래? 그래서 수업 시간 제가 수산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두 놈인데 자꾸 시험에 낼 때 왜 수산자는 안 나오냐? 주로 공군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안 나온다. 계속 시험 문제 나올 때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하고까지 얘기해 줬죠. 근데 개발법이나 정비법 있지요?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는 30일 내 신고해요. 그럼 기득권 보호한다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구역, 정비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허가고 신고고 아무것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틀린 사람들은 문제를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또 어디서 기본적인 걸 자꾸 잊어먹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 배운 거잖아요. 배운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이거 용적률 건폐율 특례죠. 특례. 여러분 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도적 펼쳐놓고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까지? 100. 자연공원도 100. 개백이 공백이. 수단자원보호구역은 80% 그대로. 농공단지 용적률 제발 외우지 말라고 150%.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적률을 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건폐율 특례할 때 그러면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건폐율은 얼마까지? 40.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 개발수산 4글자 40.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이 60%까지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도 된다. 농공단지 70, 농칠이, 국가사업단지 80%까지 따로 정한다. 그럼 5번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라고 그냥 훅 하고 분노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 자체를 그냥 막 기가 빠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중에 틀렸다. 장렬하게 이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그죠?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서 뭐 공법이 뭐 어렵다고 어떻게 들쑥날쑥한다. 그냥 쉬운 것만, 아는 것만, 하는 것만, 했던 것만 실수하지 마세요. 반복하셔요. 모르는 거 안 해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 6번 문제가 거창한데요. 여러분 태상명동 설필이라고 온 천지 떠들어서 가고 시끄러고 하면 쥐새끼 한 마리라고. 이런 문제가 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요령이 부득이더라고.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봐요. 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이거 잘못 풀면요. 이거 10분 걸려요. 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위에 여백 있죠. 여기다가 천이라고 딱 해줘. 여기 딱 문제 풀면서 여러분 민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참 민법 문제 40문제 중에 21 서너 문제가 가불명 문제거든요. 가로치고 끝에 판례의 따름이라고 나와요. 그 문제가 뭔 얘기냐? 그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가상의 문제 같죠?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 중개사 시험 문제, 민법 문제는 사법시험 각종 고등고시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나온 문제라는 얘기는 로스쿨 문제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는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문제예요. 사건 돼서 1심, 2심, 3심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 교과서하고 맞붙여서 케이스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문제 독창적인 문제 하나도 없어. 작정하고 사법고시 문제 5년치만 분석하면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 중개사 문제 거의 예측대로 나와요. 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40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표시 안 했지만 풀어줘요. 그 안에 있는 사법시험 문제, 최근 문제 지문을 뽑아서 특강할 때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선생님들은 그 자료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중개사 이 책의 자료는 얕으니까. 가불빈 문제도 갑, 매도인, 을, 매수인, 제3자 병해놓고 3월 1일 이 글자로 된 사례를 그림으로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날짜 탁탁 잡아놓고 매매대금 얼마, 계약금 얼마라고 이 안에 딱 써놓고 문제 풀면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으로 풀어요. 1000제곱미터 땅인데 그중에 300이 어디 걸쳤대요? 일정, 전용, 주거. 그 다음 700원요. 3정, 일반 주거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일종 문제를 설문을 읽어보니까 일종 전용 주거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없고 용적률이 얼마? 100으로 줬고 딱 서는 거예요. 여기다가 3종 일반 주택은 일반 주거는 연립주택 될 수가 있고 용적률은 300을 줬고 그 문장 맨 끝에 보니까 몇 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자,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니까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하죠.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이면 건축 허가. 그럼 지문 하나 나갔잖아요. 4번에
부천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설문 2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들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주는데 무악 어려운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천시장한테 가서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축허가 받고. 건축허가죠. 30세 미만이라며요. 그 다음에 아니 그 설문 2, 4, 6, 8, 9줄 벌써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여기 다 들어갔어요. 볼 거 없어 거기. 결론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 2군데 걸쳤죠. 330 이하 부분 있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수치로 되니까 가중 평균한 값 적용하니까 어느 쪽이든 300% 100% 적용한다는 지문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잖아요. 그러면 4번 사업계획 승인할 건축 허가 정답 깔끔 2번. 무엇이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혼자 풀 때는 일단 문제 압도가 당한다. 그러지 마라고 그랬지요. 제가 경험칙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길 때 여러분 차 여사님 이거 뭔지 아세요? 2분 옐로우 카드입니다. 한 번 더 나오죠? 그 다음에 2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이요, 제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비위 맞추려고 답 술술술술 5개월 4개월 된 사람도 답 술술술술 나오는 문제 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죠? 10월 27일 날 하루만 살면 되는데 지금은 고생해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험을 하면 실전에 가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우리는 늘상 연습하던 건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적응도 하고 그 다음에 멘붕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뭐 공법 전부에서 계산 문제 예측하라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거 통과하세요. 그 공식 이름 못 외우고 외워도 못 풀어. 그거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거 진짜 중개사 역사상 한 번씩 나왔어. 그 다음 2번째 그거 말고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지역 때 완화하는 건 풀어야지.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니까 그런 거는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법 들어가면 토지 환지계획 작성할 때 비례식 구하는 거 그건 되게 쉬워요. 다음 주에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그것도 50%, 45%, 40% 이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정비법은 조합원 될 때 몇 명이냐 땅 주인 4명 그런 거 그건 쉬워. 도시개발조합에서는 가벌병정 그런 조합할 때 그것밖에 없어요. 건축법에서 계산 문제는 몇 층까지 지을래? 지하층 있죠. 빼는 거 그거만 알면 돼요. 주택법 계산 문제 없어. 농지법 계산 문제 이행강제금 몇 프로 이거 계산이요? 계산도 아니지. 그러니까 뻔한데 그러면 여기서 지문이 아주 길게 나올 만한 것은 요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도시지역 안에서 건폐를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공용지 제공할 때 얼마 완화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 텐데 나중에 그것도 찍을 때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문 5개 중에 주어진 건폐를 얼마 완화하냐 60%를 주면 완화한다는 얘기는 60%보다 더 준다는 얘기지. 90%보다 넘을 수는 없거든. 그러죠? 건폐는 90%보다 넘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찍어도 70%, 75%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다 요령이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훅 이럴 때 특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생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거. 이 수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수학이 아니야 이거는. 산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딱 먼저 연필로 그림부터 그리셔요. 1000제곱미터 그리고 300원 전용 1종 700원 3종 일반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 걸쳤죠. 그러면 330 이하 부분 있네. 용적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가중 평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다가 이 값 여기다 이 값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300에 100%밖에 안 되니까 얘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3배 아니 3배 372 24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얘기 아니야. 그 용적률이 2240% 연면적이 2400
용적률이 240% 적용하고 가중평균 하니까 여기 가깝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제한. 용적률 건폐율 숫자로 나오는 거 말고 뭘 지을래? 용도지역은 두 가지요. 규모, 종류거든. 뭘 지을래 하는 그 밖에 제한은 그 중에 넓은 면적 있죠. 얘가 속한 용도지역 제한을 다 받는다니까. 전체 땅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3종 일반주거에 연립주택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허용했으니까 전체 땅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 콜. 그리고 맨 끝까지 봐야 되는 게 가로속에까지. 그 가로속에 있는 것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니까. 30세대, 30세대 미만이라고 됐죠. 보는 순간 캐치가 됐어야지. 아,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그러죠. 30세대 미만인 내 건축허가, 시군구 건축허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문제 풀면서 생각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틀려도 속상할 거 없다니까요. 유사한 문제 다시 안 틀면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6번은 틀려도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5문제는 틀렸으면 안 되거든. 7번 틀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지구단위 의무 대상 정택의 10년 시공 30만 아닙니까? 정답은 2번. 개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면적 의무 대상 없잖아요. 정비구역하고 택주개발지구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경과됐거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 10만. 녹지지역이 주거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10만 이상 대규모로 바뀔 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지구단위 문제 중에. 그 다음에 8번도 틀리면 안 되지. 3번이잖아요. 허가를 받는 거 찾잖아요. 재복구는 허가 안 받잖아요. 자, 농사용 비닐이 하우스 허가 안 받는데 육상우리 양장 시들라면 허가 받으라고요. 5번을 자꾸 해서 5번을요. 5번을 자꾸 5번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진짜 알죠? 알고 말고를 떠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얘기를 내가 미친 듯이 우리 교과서 보면요. 거기다 줄 더 이상 칠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의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발행위 허가 있잖아요. 이 개발행위 할 때, 이 행위를 할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허가. 이게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는. 자, 물건 사놓을 때 허가 받아야 되죠. 용도지역 어디다가 물건 사놓을 때? 녹과한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마당 울타리 아닌 곳에다가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으려면 허가 받으라. 토지의 형질의 변경도 허가받는데 경작을 위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을 포함한다.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는 허가 안 받는다. 농사 지으려고 수로 만들고 배수로 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할 때는요. 그러지. 임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고 농사 지을 땅으로 바꾼다. 지목 바뀌잖아요. 허가 받아야지. 답을 전으로. 그러면서 얘도 많이 들었어 진짜 이거. 밭을 논으로 바꿀 때 형질 변경 해야 안 해요? 안 한대잖아요. 왜 안 하는데 왜? 밭을 논으로 쓸 때 형질 변경 안 하고 어떻게 논으로 써요? 논농사 어떻게 지을 건데? 밭에 자갈천지인데 기울진 밭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오렌지 채소 하던데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논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을 채울 건데요? 저수지 만들 거예요? 댐 막아가지고? 밭을 논으로 바꿀 때 형질 변경 해야죠. 그럴 때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는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집중력이지. 흙이나 모래, 자갈, 토속 채취도 허가 받아야 되지요. 자, 여기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받나요?
그렇지. 그런 말 나올 때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뭐가 헷갈려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니까? 그러죠? 불도저 밀다 보니까 흙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막 그때마다 잠깐만 토속 채취가 또 바꿔 올게. 잠깐만 모래 채취. 잠깐만 자갈 채취. 근하이라는 얘기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흙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상태는 토속 채취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5번째, 토지의 분할 일정한 요 셋 중에 하나거든. 57조 1항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 부분 할 때마다 색깔 다른 걸로 여러분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상. 아니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하다 보면 형질 변경하고 건물 짓잖아요. 입주 환지. 그죠? 불도 좀 다 밀고 시설 설치. 이런 사업을 개별법에서 할 때는 실시계인가 시행인가 받았기 때문에 뭐들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런 거 할 때 따로 또 허가를 받냐고. 그래서 법조문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시라고. 정확하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도 답은 3번 쉬운 거고 9번도 틀리면 안 되죠. 자, 좀만 손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자, 여러분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 대화 좀 하게요. 허가를 제한을 한다. 제한 몇 년간 제한한다. 자, 제한사 이거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자, 이때 1번, 2번 연장되면 안 됨. 3, 4, 5는 연장돼. 몇 년? 예. 자, 참고로 하나 더. 진짜 어려운 건 그게 아니에요. 허가 제한할 때, 제한지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 운수가 지정해서 제한하거든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한 거쳐요. 거쳐야 되는데 연장할 때는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장관이 지정할 때 지자체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1번이 녹지지역, 계획, 관리지역 이거 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고 계획관리지역은 여기다 나다시피 계획관리지역은 독자적으로 시험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왜? 계획관리지역 지정했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항농지 수목 조수류 최대 몇 년간 제한? 연장 안 되니까 3년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면 40% 100% 아닙니까? 1.5배 2배 완화될 수 있고.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하나 가지고 오직 선당 낼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낸 다음에 반드시 이놈은 등장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등으로, 그죠? 특별히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몇 년간 제한하고 3년 연장은 안 돼. 두 번째가 개발행위 끝말잇기, 뒷말잇기, 환경, 경관, 미관, 끝, 문화재가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 중에 하나 나오면 연장 안 돼요. 최장 몇 년? 3년간만. 3분의 지문이 긴 거 아닙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고 얘네들이 최종 결정되면 현재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런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에 명 짧은 사람이 있지도 못하겠어. 그 다음 4번이 뭘로 지정된 거? 지구단위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정된 거. 그러죠? 그러면 1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최장 몇 년? 무슨 5년이요?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장되니까 최장 몇 년? 5년. 3년이 아니고. 3번 보존할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은 최장 3년. 4번 지문 기구구만. 연장까지 해서 몇 년? 5년. 5번 깔끔. 정답 5번이. 자, 10번은 내가 틀려도 봐줍니다. 그 10문제 중에 냉정하게 2개 정도 틀릴 수 있다. 그 이상 틀리면 일정 점수 안 나와요. 응아가 50점, 55점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온 점수에 15점 빼면 현장에서 나온 점수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점수에 15점 빼면, 15점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면 현장에서 나오는 점수예요. 왜? 편안하게 식구들까지 봤다는 그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편안한 장소에서 식구들끼리
그런데 시험장 갔죠. 낯선데. 중학교 책상에, 목동중학교 책상에 앉아서 보는데. 낯선 데서. 낯선 사람. 감독은 세 사람 돌아다니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아침 일찍 잠도 못 자고 그 전날 잠 못 자죠. 그 상태 감안해야 돼요. 그게 한 20, 30% 좌우된다니까요. 거기서 어느 누구든 긴장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왕청심한 100개 먹어보세요. 긴장 안 되나. 긴장함을 받아들여버려야 되거든. 당연히 긴장되지. 이렇게 아침밥 먹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여기다가 2레벨보다 더 어렵게 나오지만 2레벨에 같이 나오더라도 15점 빼면 돼요. 3개 더 드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진단해요. 할 얘기 다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아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춘다고 내가 속 없는 소리 얼마 많이 한 줄 아세요? 이제 뭐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할 말 다 하고 살 거예요. 내가 표현 다 하고 이제 할 말 다 하고 속 다 문드러졌는데, 이제 솔직히 냉정한 소리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3주차 모의고사 있지요. 동영. 그것이 실전하고 좀 가까운 레벨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오늘보다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음에 그냥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그냥 미리 걱정하고도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일수록 더 좋지. 일단 10번은 답은 4번. 뭐가 어기어는. 자, 설명 잘 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10번 문제가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관련된 문제죠. 자, 동시에 짱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습니다. 일석이조라고 해요. 자, 개인 땅인데 요거 설치한다고, 시설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었다 쳐요. 서울시에서 내 땅을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로 이렇게. 그러면 법원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에 공원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이런 걸 묶여버리면 더 이상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건축이라고 돼서 신축도 안 되고 정축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체 건축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시설 부지로 묶인 지 몇 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을 살리셔야 돼요. 원래 시설 사업을 하려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되죠. 시설이 결정되고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 짤 때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공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내 할 거야 그러면 1단계로, 3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단계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내 할 거 있으면 1단계로 업 시킨다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했더니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대요. 서울시에서. 짰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포함이 됐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설의 결정은 났지만 3년 내는 향후 3년 내는 공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시설 부지로 묶였다 하더라도, 시설 부지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아직 단계별 집행이 안 짰거나 2단계로 포함됐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나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같은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은 쉽게 철거할 수 있으니까 원사업 들어가더라도 후다닥 철거하면 되니까 설치하게 해줍니다. 허가 받으면.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도 허용해요. 왜? 규모 똑같으니까. 여기서 있었던 거니까. 신축은 안 되지만. 이때 말하는 가설 건축물 있지요. 이 가설 건축물의 요건이 건축법에 있잖아요. 허가 대상. 철근 공구리로 하지 말라고. 공구리로 하면 나중에 도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지. 존치기간이 몇 년 넘지 말라고. 청수도, 전기수도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설 건축물 등은 허용해 줄게. 나중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본사업 들어갈 일이 생겨. 3, 4년 뒤에. 그럼 3개월 전까지 야, 빨리 철거하라고. 우리 도로 이제 공사한다. 철거해야 돼. 철거 안 하죠. 대집행한다니까. 그 다음 10년 넘도록. 그게 지금 벌써 답은 나왔잖아요. 4번에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경과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은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3층이야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뭘 단독주택이요? 그러면 딴 거지. 자, 시설 부지 묶인 지 10년 넘었어. 사업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세요 들어가죠.
자, 이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찾아가는 게 원칙? 자,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가는 것이 원칙이야? 특별시 이거 서울에 하면 안 돼. 이거하고 건축 허가권자는 A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 작년 나왔잖아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가서 매수 청구, 즉 땅 소재지 가서 내 땅이 인천에 있는데 서울시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은 서울시에 가고 인천시에 있는 땅은 인천시장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구청장한테 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야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얘는 자꾸 나온다니까 얘가. 그 다음에 일반 시장군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 있으면 그자한테 간다고요.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그러니까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다. 그러면 얘한테 간다면 시행자다 또는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면 얘 안 가도 돼요. 야들은 몇 개월 내 매수 여부 통보하고 그 사기로 해서 몇 년 내에 사라고.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죠. 산다 하면 2년이 가도록 사야 되는데 2년 내에 안 살 수도 있어. 그때 허가받아가지고 몇 층이야? 뭘 지을 수 있게?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그죠? 2종 건생 중에 꾸리꾸리 안 된다고. 어떤 거?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 생활시설은 지을 수 없다. 11번도 한 방에 해결됐네. 11번은 몇 번 답이야? 4번이지. 다중생활시설은 안 되잖아요. 자꾸 일반 음식점 했더라니까. 2번. 일반 음식점은 2종 건생이죠. 그럼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1종, 2종 건생이 다 되는데 1종은 제한 없이 되고 2종은 3층 이하 2종 건생 짓지만 2종 건생 중에 이 꾸리꾸리한 이 아들만 못 짓는다 이 말. 일반 음식점 짓지 그럼. 그러니까 11번 문제 답도 11번 틀리신 분은 없죠. 설마 그래서 그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제 혼신을 다 해서 청춘을 다 바쳤어 이거 내 청춘 다 바쳤다니까 이거 설명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매수할 때 매수 절차, 매수 가격 결정은 무슨 법? 공시법.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력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5년부터 10년 아니요? 그냥 깔끔 10년? 그렇지 10년. 좀 신경 써주세요 이거 진짜 시험에 거의 매년이다시피 나오는 건데. 그 무엇이냐 그 10번 문제 그 지문들이 있지요. 좀 전에 제가 말로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4번에 3층 이하 단독주택 그러면 안 돼. 3층 이하에 아니 3층 이하도 가설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가설건축물이나 공사 지장이 없는 공작물 있지요. 그런 것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층 이하 단독 1종 2종 건생은 땅 사세요 해가지고 안 살 때요. 그 다음 12번 답 몇 번? 저 여러분 저기 한번 칠판 한번 봐봐. 칠판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봤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라.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으로. 1년 내 설치계획 짜야 되고 안 짜면 다음날 실효돼요. 자, 기반시설 유발계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숫자까지 안 와요? 2등은 관광휴게 1.9, 3등은 2종 건생 1점. 근데 이 문제 못 풀어? 딴 거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양심 있는 놈이요. 이거 낼 때 딴 거 다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2종 건생은 높은 2마리가 없으면 걔가 제일 높지 그럼.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고 있잖아요. 이게 1번부터 숫자 기억이 안 나니까 헐 속으로 욕했지. 이거 왜라고 다 해놓고 이거 내고 답은 4번이죠. 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이게 꼭 나올 것 같아서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다시 32페이지 왼쪽 하단에 기반시설 유발계수 있죠. 자, 1등이 뭐예요? 숫자 2.1, 2등이 3등이 2종은 자 혹시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도 일주일 뒤에 또 틀릴 수가 있을까? 난 진짜 또 속 터져 죽습니다 진짜. 자, 1종하고 2종 섞여 있으면 어디가 높아요?
이정이요. 혹시 1인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요. 박스 처리해가지고 5개 던져놓고 높은 것부터 제대로 연결해봐라. 낮은 것부터 이렇게 해봐라 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자, 2정, 1정 둘이 엉켜 있으면 2정이 높아요. 2정하고 1정 사이에 또 있어. 4등이 몇 놈이요? 네 놈. 1.4, 네 놈. 4등, 4등. 문화집회, 종교, 문정이, 운자 이렇게 외워야 돼. 운자, 숙자, 말자 할 때 외워놔셔야 돼요.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운수나 네 놈은 1.4, 네 놈 1.4, 네 놈 4놈, 네 마리 4등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5등이 1정하고 판매 같이 안 해도 돼. 그냥 1정만. 자, 1정하고 2정 중에 어디가 더 높다? 2정, 이 정도에. 이게 안 외워져요. 이렇게 해도. 1, 안 외워진다. 2, 내일이면 잊어먹는다. 어디? 둘 다. 아니, 다시, 자, 제일 높은 게 위락. 위락 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간다니까. 야, 요새 지금 관광버스 처리해, 그죠? 이 무박으로 산행 가고, 산에 가고 이런 사람들 이제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그거 다 풍난 사람들이 풍. 그거 있잖아요. 미친 듯이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낯선 사람하고 어떻게 술 먹고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어울리나 몰라. 도대체가 진짜 저는 뭐 술, 담배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에 행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관광버스 행사예요. 부천의 총동문회.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고 수년간 본 사람인데도 일단 버스 타면 노래 시킬까봐 두렵고 두 번째 술 먹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나는 그냥 처박혀 있고 싶은데 계속 술 가지고 계속 술 먹으라고 매년 그러고 막판에 날 끝나면서 싫어를 하는 걸 얘기해도 또 그래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제도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관광버스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관광버스 타러 가요. 올해는 어차피 저거 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위락이 제일 높아요. 위락 하려면 관광버스 타야 돼요.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 이정은생. 그 다음 네 마리가 4등. 문정이 운자. 문동이 운자. 문정이 문화집회. 종교. 운이 뭐요? 운수의 터미널. 자원수당 관련 시설 1점. 외우 좋네. 네 놈 4, 1.4, 4등, 4등. 그 다음이 1.5인생 1.3인데 숫자까지는 좀 요 정도 외웠는데 여기서 안 외운 거 나왔다. 이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대한민국 누구도 못 풀어. 이것도 못 외우고 가는 학생들이 천지거든요. 34만 명 중에 학원에 와서 이렇게까지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그중에 5%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떨어져야지 당연히. 그래야 정의가 있고 하느님이 계신 거고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신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유발계에서 꼭 외워놓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냉정하게 12문제 중에 좀 한다 싶으면 2개만 틀려야 되고 그것도 틀릴 만한 거는 사실 없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분노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분노해야 돼. 찬물 한 잔 먹고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틀린 거 또 다시 읽어 놓으세요. 시간은 뭐 금방 가네.